네, 안녕하세요. 화학 가르치고 있는 신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그 설명의 순서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오늘 이 PPT하고 유인물을 좀 맞춰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기가 필요하시면 이 유인물에 맞춰서 뭔가 필기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잘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 설명의 순서를 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배경 지식을 좀 맞추면 좀 더 좋아서 배경 지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정화학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일리 대신의 특징. 사실은 이거를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는 이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 평가원 기출 문제의 존재 여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좀 아쉽게도 매년 새로운 걸 다 처음 도전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맞춰서 이제 학부모님이랑 저랑 우리 학생이랑 이 셋 다 지금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좋은 결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응시했죠.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평가원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애초에 평가원 기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냅니다. 그래서 완전 내신틱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깊이도 달라졌어요. 자, 근데 반면에 고2부터는 이제 화학원, 화학2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화학원의 한 75% 정도, 그다음에 화학2의 25% 정도를 가져와서 새로운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고1, 2부터는 신기한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자, 고1 때는 학교별로 수업하다가 갑자기 고2 때 연합반이라는 게 등장하죠. 자, 분명히 고1도 연합반 하면 좋을 텐데 왜 고1을 안 하냐면 이게 표준화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2는 전부 다 이걸로 합니다. 표준화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고2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모든 학교가 이미 평가원 6월, 9월 수능, 교육청 3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EBS라고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고3 수능 연계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누가 더 잘 푸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풀면 성적 무조건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일단 이거를 좀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자, 여기 우리 과목 난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모든 학교에 과목 난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때 1컷 97점인 학교들, 95점인 학교들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 되게 잘해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낸다고 했지만 평가원권 문제가 없고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출 문제가 있죠. 이게 수능 기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능 기출을 그냥 살짝 변형해서 내는 순간에 난도가 확 올라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100점 만점에 화학 기준, 자, 100점 만점에 평균은 37점, 39점 나옵니다. 이건 지금 고1로는 상상도 안 돼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1컷 어디쯤에 걸리냐면 이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70점에서 90점 사이에 걸려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4% 기준으로 현재 데이터밖에 없겠죠? 자, 10%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년은 처음 개척하다 보니까 지금 10% 기준 2등급까지로 보시면 좀 더 낫고요. 2등급 컷은 보통은 50 후반에서 60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애들이 그 시험 문제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1년 동안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근데 우리 학년은 한 학기로 또 합쳐요. 이거에 적응할 겨를이 없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와 이럴 수가 1학년 때랑 너무 달라 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기말고사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턴에 준비 잘하는 사람이 거의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문제는 정확도하고 속도를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든 거 아는데 이 시간 단축해주는 스킬들을 보통은 실전 이론이라 불러요. 이게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배우셔서 이거를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 많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핵심 과목. 자, 이게 이제 조금 우리 학년에서 되게 중요한 거. 수능에서 화학을 안 봅니다. 자, 우리 학년부터는 수능에서 화학 안 봐요. 대신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학생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그다음에 뭐 의대 이런 최상위인 곳들은 뭐 기본적으로 애들 소양이 다 뛰어납니다. 그럼 거기서 지능이 좀 더 높은 사람 뽑고 싶죠. 그럼 보통은 수학, 물리, 화학 쪽에 또 포인트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자, 메디컬은 대부분이라 써놓을게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한 곳이 거의 없어요. 현재 두 곳 정도 발표했는데 하나는 경희대학교. 근데 이것도 뭐냐면 예비아니라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서울대학교. 서울대는 항상 원래 먼저 던져줍니다. 표준.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올해 9월 정도까지, 아마 올해 5월 말 정도에 한번 나올 거고요. 9월에서 뭐 10월까지만 내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깜깜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지표 두 가지만 가지고 추론을 한번 해보자면 의대는 화학과 생명과학 이렇게 성적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수해야지 감점 없고요. 이수했는데 좋은 등급으로 이수하면 이 친구 잘하는구나 라고 체크해주겠다.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최상위 공대. 자, 공대는 물리랑 화학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 선택 과목 할 때 물화생을 하거나 뭐 화생지를 하거나 이런 선택하는데 요즘은 진짜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 트렌드, 수능 트렌드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이수하는 거, 자, 필수 과목으로는 화생지 위주로 혹은 뭐 물화생 위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대세다. 근데 지학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심히 고민해 볼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화학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요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킬러 중 킬러 비킬러 대충은 아시죠? 이거 최대한 이야기 좀 편하게 좀 전달 드릴 거고 그래서 단원별로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3번만. 자, 일단 첫 번째 이 개정화학의 주요 특징은 이게 충격적이에요. 원래 기본 점수 깔아주던 게 사라졌어요. 2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게 통째로 삭제됐어요. 그래서 완전 암기 위주의 파트였거든요. 여기가 암기 다 삭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들어왔냐면 화투에 킬러였던 어려운 단원이 추가돼요. 그래서 화학 평형이 추가되면서 이제 준킬러하고 킬러 사이쯤인데 저 이미 문제를 한 그 85문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개의 테마로 나눠서 진짜 화투처럼 낼 수 있는 거 말고 개정화원에 맞춰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 사람이 지금 1학기 기말고사를 잘 가져올 거예요. 이거 잘 신경 쓰세요. 쉬운 거 다 삭제됐다. 어려운 게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2학기 쿼리를 또 1학기로 압축하면서 난도도 올라갔는데 이제 기간도 줄었어요. 이거 올해 중간고사 끝나면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잘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킬러 중 킬러, 비킬러 좀 나눠놨는데 이게 학생들은 알아요. 어느 단원이 킬러인지. 그래서 여기 단원 이름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체감상으로는 한 문제당 몇 분 걸리지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풀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한 문제당 원래 4분에서 5분이에요. 자, 그리고 준킬러 다 시간을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2, 3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킬러 여기 넘어볼게요. 30초에서 1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웬만하면 준킬러로 하겠습니다. 준킬러. 자, 2분짜리를 보통 25문제를 내요. 자, 몇 분 걸리죠? 50분. 시험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킬러로 문제를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 좀 잘하는데 하면 이제 킬러 개수나 비중을 높여요. 근데 이번 학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물리를 보고 화학은 생명을 좀 쉽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에서 킬러는 조금 줄이고 비킬러를 늘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그래도 평균이 50점은 넘을 거예요. 아까 평균 30 후반이라 했죠. 우리 학년은 평균 50은 넘게 세팅해 줄 겁니다. 기본 문제들이 깔릴 거예요. 왜냐하면 40점 미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다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스 올 페일이기 때문에 이거 꽈락 같은 게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점담해서 그 학생을 다시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40점 넘겨버리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막 깔아주고 문제 말해줄 겁니다. 몇 번 낼 거야. 그럼 그것만 공부하면 일단 한 50점 나오게. 그럼 실질 경쟁은 자 분명히 시험지에서는 평균이 한 50에서 60이 찍히는 모습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1컷은 70점대에서 80점대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년도보다는 왠지 그 시험 데이터만 보면 뭐야 쉬워졌네 라고 인식하기 쉬워요. 제가 보기엔 팩트는 하방 점수 올려줄 겁니다. 공부 안 해도 좀 풀 수 있게. 그리고 진짜 경쟁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원 난이도 써놨어요. 자, 첫 번째. 요게 이제 빅킬러입니다. 1에서 2. 너무 쉬워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 밑줄 쳐줄 때 밑줄 친 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게 1단원부터 몰과 화학 반응식이란 거래요. 이거 3학년 기준으로 저 이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서 좀 학생들이 좀 잘 보는 친구들인데 수능 보기 전까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단원들이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 찍고 온 애들이 수능 선택하면서 저한테 총 4번의 시즌 동안 계속 배워요. 수능 직전까지. 이거를 중간고사 때 본다. 그리고 평가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급은 여기서 다 결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뭘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한 10번 듣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시험 전에 5번에서 10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입니다. 자, 2단원 다 쉬운 것만 좀 배치했죠? 다행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꽈락 방지용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써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1, 2단원 합쳐서 거의 모든 학교가 1, 2단원 합쳐서 중간고사범위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들어갈게요. 자, 새로운 단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투에서 내려와서 첫 해에는 방어적으로 내릴 확률이 높아요. 난도로는 봤을 때는 8 정도, 킬러하고 준킬러 사이에 가깝게 나올 건데 제가 일단 킬러로 썼어요. 왜냐면 화투에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개정화원에서 못 내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신에 출제할 때는 라인을 잘못하면 아슬아슬하니까 일단 킬러로 준비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의 강호 4단원이 있습니다. 4단원의 중화반응 킬러. 자, 중화반응 우리 통합과학에서 한번 했었죠. 자,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중화반응 킬러, 화학에서 킬러, 수능 통합과학에서도 중화반응이 또 킬러예요. 그러면 이번에 아예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 이제 3, 4단원이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1단원 보셨죠? 중간고사, 옛날. 그 다음에 2단원 기말고사, 평균 맞추기. 자, 3단원 중간고사, 그 다음에 4단원 기말고사 해서 평균 맞추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1, 2 중간, 3, 4 기말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 끝하고 일반 교과 끝, 핵심 과목 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이 엄청 커졌다. 이해하시면 돼요. 실질 비중이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결국에는 이제 고1, 2 대신에 그 결정적 차이들이 좀 발생하는 지점들인데 고1은 학교별 수업이 되게 중요해요. 물화생지 선생님 다 따로 들어가시고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달라서 이 진도를 막 우리는 여기 물리쌤이 어디 나가고 화학쌤이 어디 나가고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당연히 학교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학교별 지향점도 달라서 그 지침이 있어요. 자, 우리는 높은 1컷 할게요. 95점도의 평균 맞춥시다라는 학교들이 있고요. 우리 학교는 낮은 1컷 할게요. 그래서 1컷을 80점에 맞추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상관없고 그냥 항상 학교에서 이걸 그 수시에서 전략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로 좀 따로따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스킬이 중요해요. 그래서 강사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무슨 반인지 상관없어요. 이 강사가 우리 아이랑 맞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실전 이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평가 문제 정식 해설이 없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평가원 해설은 빠른 정답만 있지 단 한 번도 오피셜하게 해설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나마 표준이 되는 게 뭐냐면 EBS에서 좀 이렇게 줘요. 그건 대부분 이제 EBS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거는 지금 뭐랄까 대치동 외부 스타일.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따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교별 자료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부터는 평가원 교육청 EBS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문제 내는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대신에 문제는 10년치 쌓여 있어요. 10년치 쌓여 있어서 어느 연도에 어느 유형을 어떻게 더 쓸 것인가의 그 비중 차이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피지컬을 올리면 모든 문제 대응이 되고요. 근데 만약 그게 좀 어렵다면 이제 조금씩 세밀화시켜서 조금 더 중요한 문제만 좀 더 보면 효율은 좋아집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일반적인 학교 이 정도 비중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핵심을 좀 전달드릴 거고 실전 이론 설명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풀이가 정확해야 돼요. 자, 가끔 찍어서 푸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위험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평가원에서 그 앞에 그 개수 1단원에 화학 반응식이라고 있어요. 이거 찍어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1이라고 해 라고 하면 1, 안 됐어. 2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5 나왔어요. 교육청에서 8 나왔습니다. 자, 1부터 8까지 찍을 사람 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해설이 없습니다. 문제풀이 난도 접근에 따라서 이 차이가 엄청나요. 저 여태까지 양적 관계에서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배우고 나서 1분 30초 이상 걸려본 적 없어요. 모든 문제. 수능 강사랑 그런 거죠. 수능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수능 강사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정확한 풀이 그리고 동시에 시간을 매우 줄일 수 있어요. 자, 시간 단축하는 것까지가 이제 강사의 메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신 예상은 학생들이 필기 가져오는 거 보면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세부 조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킬러, 킬러 4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시험지가 있으면 이렇게 4문제 정도 배치가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좀 나은 것 같아서 자, 준킬러 2분의 3분 사이. 근데 실전 이론으로 배우면 30초 커트 정도로 해요. 근데 저는 논리적 비약 하나도 없이요. 우리 학생들을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냥 철저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비율과 기준과 비례식, 그다음에 저만의 스킬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학생들이 다 써준 시간입니다. 평균 시간이에요. 그래서 킬러 뭐가 됐든 사실은 보통 45초에서 1분 사이도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걸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으니까 이게 그래도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자, 25학년도 수능 18번이에요. 정답률 53% 괜찮죠? 충분히 연습하고 도전한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평가원에 해설지가 없고요. EBS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걸로 공부하면 이게 정답인 줄 알아요. 알겠죠? 평균 소요 시간 몇 분 걸리냐면은 이렇게 풀면은 한 5분 정도에서 4분 정도 걸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제자들이 이렇게 풀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편차예요. 알겠죠? 평균 소요 시간 45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2 친구들이 풀었거든요. 1분 나옵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3학년은 당연히 더 익숙하니까 더 빨리 간 거고 2학년 지금 이제 저랑 트레이닝 시작해서 이미 한 6주 정도 왔습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원래 저 내신 강의 없었던 거 아시죠? 원래 내신 강의 없었어요. 근데 특강 열자마자 마감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적 같이 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래서 여는 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제 방식대로 다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도움을 드리자면 이렇게 드릴게요. 자, 내신할 거니까 여기 위에는 버릴게요. 아시겠죠? 이거는 수능을 예측하는 레벨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수능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있던 것만 잘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고2 내신의 필수는 이렇게입니다. EBS 특수한 진짜 잘해주세요. 얘가 1순위. 이것만 잘해도 2등급 확보예요. 아시겠죠? 거의 완벽하게 어떤 방식 물어보더라도 다 할 수 있게. 자, 그다음 요거 3학년 교육청 내신에서 은근히 많이 쓰는데 평가원과 교육청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3학년 교육청 평가원을 가지고 학교생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대치동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우리 고2 필수. 그리고 이제 아주 일부 학생들은 이미 제 시험에서 5주 연속 100점 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135명 마감이어서 그 135명 기준에서 딱 보통 6명 정도 만점 나오거든요. 5주 연속 만점. 그런 친구들은 이미 화학이 완성돼서 뭐 하냐면 요거 합니다. 필요시 추가. 그런 애들이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주면서도 얘기해요. 이거 내신에 전혀 안 나와? 라고 해도 그냥 재밌어서요. 이런 거. 야, 이건 저도 뭐 말릴 방법이 없죠. 그냥 뭐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저희 연구소 관리 시스템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고 있다. 오프라인 클리닉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질의응답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다만, 이번에 좀 강화시킨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워낙 작년에 주 7일 수업만 했고요. 힘들었습니다. 대상포진 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왼쪽 여기가 다 지금 그 포진 흉터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이번에 그래서 원래 정기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그냥 너무 뭐랄까 애정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 이렇게 있어서 아예 선생님을 채용을 했어요. 제가 주말에는 수업을 하니까 보통 강사들이 주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주말에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주하는 클리닉을 지금 준비해놨고요. 일단 이때 보내주시면 되고 보통 학생들이 숙제를 언제 하냐면 전날에요. 전날 하니까 그때 전날에 올 수 있게. 우리 토요일 날 수업 있죠? 금요일 날. 일요일도 수업 있죠? 토요일 날 와서 할 수 있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놨지만 수업 전으로 제가 다 봐줘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6시 반에 제 정규 수업인데 자 5시 반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질문해. 그래서 애들이 여기 다 와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애들이 100시간 걸릴 걸 30시간, 20시간으로 줄여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재 보강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도 매번 복습 무제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기, 자 수강 후에 필기 사진도 제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관리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자 이게 뭐냐면 이거 3년 전에 이미 완성돼 있던 자료예요. 아시겠죠? 화학 자료만 이만큼이에요. 지금 여기 오비탈 SPDF, 모의고사, 실무, 뭐 파이널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문제만 이미 한 10,000문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신에서 딱 필요한 것만 다 추려서, 그리고 수능 강사였기 때문에 평가원 변형 문제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힌트 나오는 순간 변형 문제 제공해 줄 거고 없다면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2학년 학생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고3 오프라인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강의 매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학년 오랜만에 열었어요. 2019년에 고등학교 딱 한 번 고2 내신 해준 적 있고요. 고2 학생들이 1등급 비율이 70%, 대신은 전체 1등 갑자기 팍 찍어버렸죠. 그리고 고3 올라간 겁니다. 자, 현재 고2예요. 아시겠죠? 눈치 빠른 친구들 이미 와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부터는 실전 이론이 중요한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지금 정확도와 풀이, 속도 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신경 써야 될 건 난도는 있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아요. 충분한 논리적인 개연성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간 단축하는 거지 막 야, 일해 이런 걸로 절대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수업 안내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올리기 어려워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필요한 것들 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랑 한번 하면서 정리하자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의 그 생태계가 어떠냐면 어떤 지역이든 1등을 하면 대치동에 입성한다고요. 대치동 고12. 저 어디에서 1등하고 왔습니다. 와, 열심히 해볼게요. 진짜 많을 겁니다. 자, 대치동 고12예요. 그다음 대치동 고12에서 1등을 하면 이제 고3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1등 하고 나서 이제 고3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되게 애정하는 학원, 미래탐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해요. 미래탐구, 세정 이런 거. 거기서 1등을 하면 두각 갑니다. 자, 단계가 좀 있어요. 자, 두각에서 1등을 해요. 다 어디 갔어요? 시대인재 가죠. 여기까지. 지금 말했던 과정에서 전체 1등을 다 찍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것도 현재 전국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고3만 했다도 아니고요. 고1, 2부터 다 키워서 전체 1등 찍고 올라왔고요. 지금 우리 학년 왜 가르치냐면 이때도 똑같죠. 통합과학이 수능 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책임지려고 1학년부터 만들어서 메이크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원장님은 다 알아요. 2018년 전체 1등, 19년 1등. 이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2025년, 2026년.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2027년 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 23학년 수능 전체 만점자뿐만 아니라 2025학년도 서울대의대 전체 수석 제 제자들입니다. 클리닉 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친구들이 어쨌든 원하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했고요. 올해도 이거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이거보다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우리 애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뭐 시간표 정도만 가볍게 넣어놨고요. 우리 학생들 원래는 정규반 예정 없었는데 워낙 좀 애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